장동혁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몇 시간 됐다고요, 피디님? 21시간을 돌파했는데 현장 연결해 보시죠. 자, 지금 야당 대표로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굉장히 위헌 지적과 논란이 있었죠. 법원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던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2시간 가까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요.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사실은 밤새 저 현장에 있다가 잠 한숨 못 자고 지금 스튜디오로 왔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자 싶은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싶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비판의 내용 오늘 시간 드릴 테니까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위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야당의 당 대표가 나서서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기록이고 지금 곧 24시간 채울 것 같은데요. 왜 24시간이냐면 24시간 지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길어봐야 24시간 하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밤을 꼬박 세우면서 정말 절규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러면 그 위헌이라는 내용 중에서 가장 무엇이 문제냐면 입법 독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가 제1여당의 그 독단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나 협의는 전혀 없습니다. 국회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 행정부도 완전히 장악됐잖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과 합의 30범이 넘는 국무위원들을 구성하고 인사청문회 같은 게 무용지물 될 정도로 행정부도 다 장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법부 또한 이 여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그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야당 대표가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나 행정부는 선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사법부만은 여야 상관없이 마지막 법의 판단을 해주는 곳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실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 재판부라는 거는 뭐냐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재판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이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뽑는 현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줄 것 같은 사람에게 판사를 콕 찍어서 재판을 만들 수 있는 그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그냥 다 일당 독재로 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게 나라냐 하는 거 이제 마지막 재판 가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들은 예규를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위헌성을 없애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지키고자 했던 거는 재판부를 콕 찍어서 할 수 없는 것만은 끝까지 양보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무작위로 배당되는 게 아니라 딱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재판 맡기겠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미 기존의 사법부 체계에서 계엄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건지부터 국민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야당은 재판의 결과를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다 라며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재판 속도가 더뎌질까 봐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믿기 어려워서라는 이유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각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애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각계의 위헌 지적에 법안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수정안이 더해지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야당은 일단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안 가져와 토론하고 안 되면 후퇴했어야. 누더기는 아무리 키워도 누더기다. 송원석, 내란 특별재판부는 내란 몰이재판부. 이 정권 8대 악법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법부 파괴법.
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내용 보시죠. 자, 수정에 재수정을 지금 거친 겁니다. 대법원 예규와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라는 또 민주당 내부 강경파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어정쩡한 상태다라는 게 한 민주당 의원의 워딩이에요.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하는 위원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위원이 아니라면서 많이 뜯어 고친 겁니까? 그냥 밀고 가지. 글쎄요, 그냥 모든 그 위험적 요소를 일단 제거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란 재판부의 이 상황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이 모든 것이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냈을 때부터 민심은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도 확실히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근거가 최근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는 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을 동참했다라는 의혹이 없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조차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다라는 전제가 흔들린 건 아니냐라는 언론의 좀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그것과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네. 이겁니까? 왜냐하면은 재판 진행 과정을 우리가 생중계로 지켜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몇 %일까? 그 민주당의 생각입니까? 민주당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는 다수의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직위원 재판부 같은 내란 재판부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건 문제가 다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의원 하시는 거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질문이 잊어볼까 봐. 근데 역대까지 특정 정당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사법부의 영역에 있는데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45년 만에 내란이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을 이 가지고 있는 자체가 거죠. 예외가? 이 자체가 예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판이라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이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슨 오락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아까 곽상원 의원 말씀하셨는데 곽상원 의원도 결론은 뭐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헌적 요소는 제거하고 가자라는 게 곽상원 의원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위헌적이다라는 게 곽상원 의원 주장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최종안 어제 본회의에 올린 최종안을 두고 지금 곽상원 의원이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전 수정 아니다? 예, 그 전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종안 본회의에 올라간 최종안에는 사실상 대부분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절대 안 된다 위헌이다라고 얘기했었으나 대법원도 결론적으로 전담 재판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 다를 게 없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네. 무작위 배당하는 거 예규로. 그런데 민주당 안은 어제 본회의 최종안은 뭐냐면은 그조차도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판사회의에서 결정한다. 판사회의에서? 예,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회의에서 무작위로 갑시다. 그럼 무작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얘기와 별 차이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은 왜 그동안 그렇게 반대만 했느냐. 물론 민주당도 애초부터 위헌 소지를 다 없앤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더라면 이런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얘기와 같은 이 법안으로 확실하게 못을 받겠다라는 것인데 위헌 소지 다 없앤 이 법안에 대해서 왜 지금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김관선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앞으로 헌정사상 처음 발생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정 정당이 요구하면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이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예요. 대장동이나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사법부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왜 사법부의 재판에 입법부가 관여를 해가지고 재판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법사위에서 추미애, 김용미 이런 사람들이 위헌 없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방송 나와서 민주당 팬들 다 위헌성 없다고 얘기해놓고 위헌성 없는 법을 왜 이게 고칩니까? 고칠 이유가 없잖아요. 끝까지 투쟁해서
유연성이 없는 법을 왜 고쳐요? 결과적으로 대법원 애교 거의 똑같이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 대법원 애교 거의 같으니까 유연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 옹호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게 아니고요. 입법부가 사법부에 어떻게 재판부를 구성을 하고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게 유언이죠. 다른 게 유언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사무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판을 배당하는 거. 무작위 배당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사법부 독립 때문에 무작위 배당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입법부에서 관여해서 사법부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재판부를 만들으라고 법을 만든 거 그 자체 유언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유언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규가 이미 선제적으로 대법원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맡겨놓으면 좋죠. 근데 전에도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정치 사건 중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된 사건처럼 이렇게 빨리 재판이 끝난 사건이 있었어요? 6, 7개월 만에 다 끝났잖아요. 1월 16일이면 이 대한민국을 완전 흔들어온 내란 사건을 6, 7개월 만에 다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속한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늦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피고인 권리 그런 거 없이 증거조사하지 않고 기소된 다음에 바로 재판해요? 그냥 내란 죄니까 하고 그냥 선고해버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 절차가 있는데. 법 절차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한 재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일반 재판도 6개월에 끝난 재판은 없어요. 무죄 다툰 사건도 일반 재판, 사기 사건이요. 6개월에 끝난 사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란 재판 비상계엄 사건이 6, 7개월 만에 끝냈다는 것은 이보다 더 빨리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이건 자체는 사실은 내란에 대한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항소심 가면 1심에서 다 필터링이 됐는데 항소심 가서 바꿔질 것 같으니까 내란 재판부 또 꾸며야 한다? 뭐가 바꿔져요? 1심 결과 나온 거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뻔한데 항소심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더군다나 유언 소지가 있는 거 이건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강한 비판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 외부 추천 빠진 거 치료성 의문. 조희대 대법원장 영향력 커졌다 평가하는 분이 있다. 대법원 얘기와 무슨 차이가 있냐. 칼 빼들었으면 뭐든지 해야 하는데 위헌 논란에 눈치 보다가 어정쩡한 법안 나왔고 결국 강경파들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위헌 논란은 계속 아는 채 내란 전단 재판부를 강행하고 있는 국면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경파들은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만약에 통과가 돼서 만들어지면 지금 재판 1심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1심은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1심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 중이다가 이제 2심부터 내란 전단 재판부가 맞는 거예요? 조경 변호사님. 네, 이번 통과된 법은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예. 그러면 이게 1심, 2심, 3심은 이게 원래 기존 사법부 체계가 있는데 이 계엄이라는 게 워낙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1심은 기존 사법부에 맡기고 네, 항소심부터 내란 전단 재판부가 한다. 그렇습니다. 3심은 30은 대법원이 하는 거죠. 다시 기존 사법부로 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위헌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일각에서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애초에도 위헌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뭐 그렇게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뭐냐면 어디까지가 위헌 시비인지 실제 판단을 받았을 때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법안과 수정 법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담재판부가 설치돼서 당연히 뭐 윤석열 피고인 등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은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지 말지에서의 위헌성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불신의 문제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지금 1심 진행에서 발생한 사법부 불신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까지만 해도 뭐 전담재판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이 법안 자체가 그 정도까지는 돼 있다. 그래서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됐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어떤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도 있기 때문에 법안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제3자 참여의 배제 계속 주장했던 거 빼지 않았습니까? 네. 배당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도 사실은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이 한 줄 선언적 규정이 있을 뿐이지 사건의 배당이다 사모분당은 예규로 정해지고 있고 그 바탕이 되는 법률은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법원의 구성이라든가 전담법원의 설치 같은 특별법원의 설치 같은 것은 법원 조직법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규로 사모분담에 관련된 내용을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헌법적 어떤 원칙처럼 하고 있는 뭐 법원이나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즉시 적시처리 중요 사건에서는 지정 배당도 할 수 있게 대법원 스스로 정해놓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법 체계를 다 고려해 볼 때 이번에 민주당이 최종으로 제출하는 이 전담 재판부 특별 법안은 위헌성도 없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